안녕하세요. 호주 야구 오지베이스볼입니다. 오늘은 호주 야구의 기원과 역사 그리고 호주 프로야구에 대해 소개해 보겠습니다. 호주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캥거루, 코알라, 워킹홀리데이, 소고기, 시드니에 있는 오페라 하우스? 그런데 이 호주에 프로야구 리그가 존재한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지금부터 호주 프로야구 리그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호주 야구의 시작은 1850년대 골드러시 때부터입니다. 빅토리아주와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 다량의 금이 발견되었고, 이에 따라 중국부터 유럽, 미국까지 다양한 국가들이 호주로 모여들게 됩니다. 여기서 금을 캐러 온 미국 강부들에 의해 호주의 야구가 시작됩니다. 그 이후에도 1867년 호주 크리켓 선수들이 멜버른 야라파크에서 야구를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실상 1905년에 미국 선교사에 의해 야구가 시작된 한국보다 호주가 야구를 시작한 지는 더 오래됐습니다. 호주 지역 야구단들을 보면 정말 오래된 구단들이 많습니다. 제가 있는 빅토리아주에는 1879년에 설립된 호주에서 최고로 오래된 세인트 킬다 베이스볼 클럽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1800년도 후반에 설립된 클럽이 3개 정도 더 있고, 대부분 나머지 클럽들은 1900년도 초중반에 설립되었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 호주는 오래전부터 야구를 해왔던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프로리그가 갖춰지고 시작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호주 프로야구 리그는 오스트레일리안 베이스볼 리그의 약자로 ABL이라고 불립니다. 1989년부터 1999년까지 LBL이 존재했었지만 재정적인 문제로 리그가 중단되었다가 2009년에 LBL 이름은 똑같이 계승한 채로 리그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호주는 남반구에 위치하여 북반구와 계절이 반대라는 특징으로 한국, 미국, 대만, 일본, 유럽 등 북반구에서 선수들이 시즌이 끝난 후 LBL 팀들과 계약을 합니다. 유입되는 선수들은 대부분 경험이 필요한 각 구단들의 루키 또는 유망주들이나 부상 때문에 경기를 뛰지 못한 선수들입니다. 그래서 LBL은 교육리그라고도 불립니다. 이렇게 해외 각지에서 유입되는 선수가 많기 때문에 각 야구단 선수 구성을 보면 호주 국적 선수가 50% 이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선수들에 많이 의존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럼 호주 프로야구의 수준은 어떨까요? 미국 마이너리그와 비교해 본다면 먼저 일본 프로야구는 트리플 A, 한국 프로야구는 더블 A에서 트리플 A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두 리그와 비교하면 수준이 낮은 호주 프로야구는 싱글 A에서 더블 A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반구에 위치한 윈터리그 중에 호주 프로야구 리그가 제일 선진적이고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어 좋은 선수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리그 수준도 빠르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ABL을 뛴 경험이 있는 선수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핵잠수함 김병현 선수입니다. 작년에 멜버른 에이시스와 계약하면서 많은 화제가 되었었죠. 멜버른 에이시스에서의 활약 끝으로 은퇴하시고 지금은 현재 해설위원, 방송활동, 햄버거집 사장님으로 활약하고 계십니다. 작년에 인턴할 때 많이 배웠는데 정말 친절하셨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선수예요. 그리고 시애틀 마리너스의 키쿠치 유세이, 2018년도 메이저리그 내셔널리그의 신인왕, 애틀란타 브레이브스의 로날드 아쿠나 주니어, 뉴욕 양키스의 주전 유격수 디디 그레고리우스, 템파베이의 핵인싸 최지만, 하나의 레전드 대성불패 구대성, 이해천 선수 등이 있습니다. LBL의 소속팀들과 리그 일정 방식을 알아보겠습니다. 호주 프로야구에는 총 8개 팀이 있습니다. 18-19 시즌부터 뉴질랜드 팀과 대부분의 한국 야구 팬들이 아시는 질롱 코리아가 창단되었습니다. 이 두 팀이 추가되면서 노스이스트 디비전에는 오클랜드 투아타라, 브리즈번 밴디츠, 캔버라 캐벌리, 시드니 블루삭스, 그리고 사우스웨스트 디비전에는 애들레이드 자이언트, 질롱 코리아, 멜버른 에이시스, 퍼스 히트, 이렇게 해서 총 8개 팀입니다. 이 8개 팀이 11월부터 1월까지 40경기의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플레이오프의 진행 방식은 우리나라와 많이 다릅니다. 플레이오프 진출권은 5팀이 얻게 되어 2월 3일에 우승자가 가려지게 됩니다. 플레이오프 진출할 5팀 선정 방식은 노스이스트, 사우스웨스트,
두 디비전에서 전체적인 시즌 기록에서 우위에 있는 팀이 1순위, 2순위 팀은 1순위가 속한 디비전에서 전체 시즌 기록 2위 팀입니다. 3, 4순위 팀은 1, 2순위 팀을 정한 같은 방식으로 다른 디비전에서 짜여집니다. 5순위 팀은 두 디비전 1, 2순위 팀들을 제외한 나머지 팀들 중 시즌 기록의 우위에 있는 팀이 와일드카드 진출권을 얻게 됩니다. 시즌이 끝난 후 플레이오프의 첫 경기인 와일드카드 경기는 4순위 팀과 5순위 팀이 단판승으로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여기서 이긴 팀이 세미파이널 1으로 진출하여 1순위 팀과 맞붙게 되고 세미파이널 2는 2순위 팀과 3순위 팀이 경기를 치르게 되어 각두 세미파이널 승자가 LBL 챔피언십 시리즈로 진출하여 결승전을 치르게 됩니다. 세미파이널과 LBL 챔피언십 시리즈 둘 다 모두 3전 2승제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18-19 시즌의 결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두 디비전 리그 1위 팀의 승률을 보게 되면 사우스 웨스트 디비전 1위 팀 퍼스보다 노스 이스트 디비전 1위 팀 브리즈번 팀이 0.625로 앞섭니다. 그래서 1순위 팀은 브리즈번과 같은 노스 이스트 디비전에 있는 2위 팀 시드니가 2순위 팀이 됩니다. 근데 자료를 보시면 노스 이스트 디비전의 1, 2등 팀의 승률은 같습니다. 이 경우엔 승률이 같은 팀끼리의 상대 전적을 비교하게 됩니다. 하지만 브리즈번과 시드니는 8경기 중 4승씩 가져갔으므로 상대 전적조차로도 1, 2위를 판가름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해결법은 두 팀이 속한 디비전에서 그 디비전에 속한 팀하고만 경기를 치른 결과의 경기 승률로 비교하는 것입니다. 18-19 시즌 기록을 보면 브리즈번 밴디츠는 14승 10패, 시드니 블루삭스는 12승 12패를 하여 브리즈번 밴디츠가 1순위 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3순위 팀은 퍼스히트, 4순위 팀은 멜버른 에이시스 팀이 되겠습니다. 5순위 팀은 두 디비전 1, 2등 팀을 제외한 팀들 중 기록이 우위에 있는 팀이니까 캔버라 캐벌리 팀이 되겠습니다. 18-19 시즌 플레이오프 결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4순위 팀 멜버른 에이시스와 5순위 팀 캔버라 캐벌리가 와일드카드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결과는 5대0 캔버라의 승으로 캔버라가 세미파이널 1으로 진출하여 1순위 팀 브리즈번과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결과는 브리즈번이 2승 1패로 LBL 챔피언십 시리즈로 진출하게 됩니다. 세미파이널 2에는 2순위 팀 시드니 블루삭스와 3순위 팀 퍼스히트가 3연전을 펼쳐 퍼스히트가 2승 1패로 파이널 라운드로 진출합니다. 그리고 브리즈번 밴디츠 팀이 2승 0패로 퍼스를 꺾고 18-19 시즌 ABL 챔피언십 시리즈 우승을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한국 야구 팬분들이 질롱 코리아 경기를 보실 때 호주 프로야구에 대해 알고 보시면 더 즐겁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